자, 그럼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선수들이 우리은행에서도 조기에 그만둔 선수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은행이 훈련이 힘들어서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주전 선수들은 왜 거기에 버티고 있고 오히려 다른 팀 주전들이 거기 가려고 하겠냐? 간단하죠. 이기고 내가 많이 뛰고. 위성우가 좀 사람 힘들게 하는 건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그만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백업급 선수들은 자꾸 왜 그러냐? 이건 사회 문제예요. 훈련은 하나원큐가 이환우 시절에 더 많이 했고 사람 힘들게 하긴 이환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는 그 시절에 제발로 나간 선수가 딱히 없는 걸로 알아요. 이 차이는 뭐냐? 간단한 거예요. 내가 좀만 더 하면은 저 자리쯤은 가겠는지 아니면 가망이 안 보이는지. 지금 젊은 직장인도 자꾸 퇴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윗자리들은 다 기성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나갈 때까지 십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예요. 먼저는 이명희, 양지희, 박혜진이 있었고요. 이승환까지 있었죠. 국가대표 주전 포인트 가드. 지금은 김단비, 박혜진, 최희샘, 박지현 이렇게 있죠. 이명관 선수가 박혜진 자리를 대체했다고도 보는데 박혜진 선수 있을 때도 그 정도 뛰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선수 노현지 선수가 오히려 들어간 거죠. 노현지 선수는 저연차냐? 아니죠. 연차 많죠. 그럼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어린 백업급 선수들이 저 자리를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 아니면은 어차피 안 되겠구나. 첫 FA를 못 맞이하고 계약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우물파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원큐는 솔직히 말해서 주전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죠. 강희슬 자리 빼고 지은 염유나 많이 뛰긴 했는데 그 자리도 좀 돌려막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좀만 하면 저 정도는 내가 차지하겠다. 굳이 우물파로 갈 이유가 없죠. 고교 풀에서 고교 선수들이 제대로 된 경험도 못 해보고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외인제가 도입된다는 거는 이 선수들한테 빨리 우물파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랑 경우가 달라요. 일본에서 이미 프로가 된 선수들은 일본에서는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선수들이에요. 이거랑 경우가 달라요. 지금 우리는 빨리 어린 선수들을 실전 경험을 더 많이 해보게 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키우는 거. 그러니까 뭐 외인이 자리 차지하면 경쟁이 심화돼서 발전을 할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 하나 줄어들면 그 자리에 뛸 선수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각 팀에서 봐봐요. 내 자리 뛴다 그러면 내 자리 누가 뛸까? 웬만한 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나머지 한 명이 연차 오르면서 경험 더 쌓으면은 그 자리를 차지할까? 그러면 진짜로 박지현, 박지수 이 정도 선수들 이기고 자리 차지할 만한 재원이 솔직하게 보여요? 이 사람들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쫓겨나기 전에 빨리 그 준비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그 선수 자원은 지금 고등학교 50명 뛰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갖다 외울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을 그 매년 경기장에서 보는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학교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 계속 나온다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근데 가만 냅뒀잖아요. 아무 대책 안 세웠잖아요. 다시 박지수 얘기를 하자면 박지수의 경험 성장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박지수만 실전 경험하고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지난 양인영이 실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국가대표에서 자리를 채우면서 그 공백을 메워주게 됐는데 이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내 가드들 경험은 안 필요해요? 자리가 생겨서 경험하면서 지금은 주전으로 준주전급으로 도약한 선수가 삼성에 신예술 조수하잖아요.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월드컵 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이때는 나중에는 박지수 선수가 왔지만 두 번 박지수가 없는 국제대회를 치러봤어요. 그러면 박지수가 없는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박지수한테 목을 매겠다는 거밖에 달리 해석이 안 돼요. 지난 아시안컵 왜 망했어요? 지수고만 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또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박지수가 언제나 있지 않아요. 언제나 40분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뛸 선수들한테 박지수를 상대로 그 경험을 계속 해보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좀 대책이 없어서 그렇지 좀 생각해보면 박지수를 상대할 만한 전략이 몇 개 있긴 한데 아예 광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박지수 상대로 그런 경험을 해봤던 양인영, 진한, 김서담도 BNK 있을 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이서 돌아가면서 존코엘 존스를 상대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선수들이면 내보낸다고 그게 되냐? 안 돼요. 연습만 한다고 실력 안 늘어요. 실전 경험을 해야 늘어요. 그럼 박지수뿐만 아니라 전체의 경험 상승을 위해서 평가전을 잡아줘서 지난번에 라트비아하고 청주에서도 하고 라트비아 가서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거야말로 졌을 때는 쓴 약이 됐고 이겼을 때는 좋은 연습이 됐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프로팀들이 예전처럼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가든지 중국팀이랑 조인을 해서 연습을 하든지 호주를 가보든지 KBL은 호주로 처음엔 전지훈련 갔다가 연습이 안 된다고 이제 안 가거든요. 기록치 차이가 너무 나서 그냥 위로 패스 다 해버리는데 뭘 연습하냐고. 너무 격차가 나도 연습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연습 상대는 딱 한 끗 차이로 못 이길 정도가 좋아요. 차이가 여기서 더 나도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제가 있으면 연습된다는 개소리도 그만하라는 거야. KB에 그래가지고 호주 가다가
안 가는 사례가 이미 있어요. 근데 여자 농구는 깨지긴 깨지겠는데 연습은 될 것 같아요. 이 평가전을 잡을 능력도 안 되고 잡기도 귀찮다 그러면 국제적인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선수를 우리나라에 불러오면 되지. 이거는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평가전을 잡기도 귀찮고 잡을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럼 면피하려면 그럼 선수를 데려오겠다? 이거만큼 확실한 면피가 없는 거예요. 그간 봐서 알잖아요. 외국인 선수제 있어봐야 결국에 하위권 팀들은 외국인한테 떠넘기는 농구하다가 나중에 외국인 선수 빠지면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고등학교 선수가 지금의 3배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외국인 선수제를 생각해봐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선수가 명단만 보고 120명, 130명이 있는 줄 알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숫자는 거의 4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죠. 일본은 5만 명인데 비교가 돼요 그게? 인구수 차이 때문이다? 그러면 3배 차이 나야지. 왜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제도 문제라는 거. 제도를 바꾸기 귀찮으니까 당장 눈 가리게 하기엔 또 외국인 선수 많은 게 없다. 근데 병신들이 이걸 도와준다. 근본적으로 리그를 개선시키려면 어린 선수들이 커오는 과정부터 개선시켜야 돼요. 예전에 조차박 논란으로 슈퍼러브에서 차범근 감독님 댁을 직접 찾아갔을 때 차범근 축구대상 축구교실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한국 축구를 키우려면 유소년이다. 어릴 때 얻은 감각은 다르다. 성인이 돼서는 키워지지 않는 거다. 해외파 축구 선수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갔다 와보더니 결국엔 유소년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소년을 언제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뭐 W 유소년이었다고요? 그게 중등부 고등부로 이어져요 그게? 이어진 사례 심수현 정도예요. 그것도 그냥 엘리트 교회에 입단을 시켜서. 그 나머지 같이 농구하던 친구들은 어디 있는데 다 동호회 갔어요. 하나학교 팬들 중에 여자 팬들 한 무리 있거든요. 동호회예요. 그 중에 심수현 선수하고 옛날에 그때 같이 농구했던 친구도 있어요. 안 이어진다고. 이걸 잊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거칠해지고 우리 유소년 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제가 먼저 말한 노력은 하긴 하는데 거칠해지고 했다 그러고 끝나는 경우, 아무 성과 없는, 비용만 쓰고 성과 없는 경우, 이거라는 거예요. 옛날 선수들이 나오는 축구 콘텐츠를 봐도 농구 콘텐츠를 봐도 옛날 선수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해요. 뭐냐, 일본은 20년 30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해왔다. 그게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되는 거예요. 농구도 축구도. 물론 여자 농구는 그 전에 이미 좀 우리나라가 알아서 떨어지면서 잡힌 면이 있는데, 남자 농구, 축구 그때 뒤집혔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근시안적이야. 너무 뭔가 바꾸려면 지금부터 10세 미만 이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이 선수들이 성인이 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적 없어 우리나라는. 그나마 축구가 나아진 게 해외파 축구 선수들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소년 축구가 강화되면서 그때 우리나라 축구는 좀 나아진 거예요 다시. 근데 한국 농구는 전부 다 한 치 앞을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우리나라는 월드컵 도중에 차범근 감독을 경질한 나라예요. 잠깐을 못 기다려요. 그냥 국민성이 그래요. 잠깐을 못 기다려요. 일단 자기 목이 간수돼야 되니까 앞날은 어찌가 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이옥자 감독님이 일본 리그하고 한국 리그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 리그는 전보다 나아지는 것만 보여주면 계속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장기 계획을 절대 못 세워요. 왜? 당장 해야 되니까. 리그를 군림했던 팀이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에서 키운 선수 누구 했나 봐봐요. 박지현은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목으로 인정받고 입단한 거고, 최희샘 나갔다 와가지고 그때 발전했다고? 아니지. 그냥 그때 기회가 생긴 거지. 이명관 이적해온 선수고. 거기서 누굴 키웠는지 봐봐요. 자꾸 우리은행은 영입으로 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양지희, 이명희 영입해놨고, 그 다음 양지희 은퇴하니까 바로 김정은 데려왔고, 그 다음에 또 김단비 데려왔어요. 김단비 데려오기 전에 김선희가 설득해서 다시 데려왔고. 무슨 영입으로 만든 팀이 아니야. 거기에 주력 중에 드래프트 4명 있어요. 박혜진, 이승아 은퇴했죠. 최은실, 이젠 최이샘이죠. 박지현. 끝이에요. 그럼 딱 까놓고 말해서 박혜진은 그 이전에도 주전 선수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사 많이 나던 선수고, 최이샘 정도 말고는 키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다른 팀에서 다 그 정도 크는 선수 나온다. 대표적으로 강희슬. 키운 선수 없다니까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공들여서 키운 선수가 있다? 없어요. 당장 어떻게 땜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튀어나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 풀이 이러니까 국내 선수로는 당장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 계획은 못 기다려주니까 못 세우고, 당장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국내 선수는 풀이 있어야지 바꾸지. 드래프트 픽 잘 뽑아가지고 바꿀 만한 풀이 있어야지. 근데 없잖아요 솔직히. 박성진으로도 당장 안 됐어요. 데뷔하자마자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역사로도
다 고졸로 바로 오니까 김정은, 박지수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다 3년차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뽑아가지고 3년을 기다리게 이게 통한다? 안 통해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뭐가 있냐? 외국인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외국인 선수로도 안 바뀐다는 거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도 아두나 팬들이 이걸 도와주니까 명분도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이 영상을 올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외인으로 땜질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달리는 댓글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복잡한 건 관심 없다. 그냥 우리나라 농구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당장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거다. 이거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창하는 게 외국인 선수제인데 당장 왜 우리나라 농구 풀이 어찌 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창한다는 게 외국인 선수제인데 이거를 농구계 인사들, 농구계 선배들이 하고 있어요. 왜? 후배를 팔아서 자기 목을 간수하기 위해서 농구계 인사들이 자꾸 지금 애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른이 애를 탓하는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어느 분야든 문제가 생기면 선배들이 자기 탓이라고 그러고 나서요. 개그 콘서트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죠. 개그맨들이 선배들한테 일 없어가지고 배달 다니는 몰카를 찍었어요. 근데 그 개그맨 선배들 자기 때는 개콘 되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개그맨 선배들이 후배 개그맨들한테 니네가 잘했어야지 이런 소리를 했냐? 절대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 거의 눈물도 보이면서 선배가 돼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농구계에 그런 선배 본 적 있어요 지금? 어른들이 그따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 처음에는 그냥 떨어진 것만 보여가지고 애들이 문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점점 확인해보고 그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아 위에서 썩었구나. 저런 걸 선배라고 두고 있는 지금 선수들 참 안 됐다.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엔 옛날에 조작 경기도 진짜로 했고요. 김주성 그 블록 기록 만들어준다고 팔을 이렇게 잡고 레이업하고요. 득점 기록 몰아준다고 몰아주는 경기 해가지고 문경은이 그 68점 넣고 우지현이 70점 넣은 경기가 나왔어요. 프로 경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후배들 개량 부분 시상도 없애놓고서 뻔뻔하게 한다는 소리가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도 못해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 인간들이 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지. 우리은행이 전성기 맞아 잘 됐죠. 뭐 암흑기 뚫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은행을 다 벤치마킹해서 배우자. 근데 멍청하게 훈련량 많은 거 그거밖에 안 따라했어. 디테일을 아무도 안 봤어. 농구계 인사들도 위성 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 이걸 칭찬해요? 아니면 그 훈련 많이 시킨다고 칭찬해요? 훈련 많이 시킨 거 아무나 가도 다 아는 거. 몇 개 더 해. 이거 누가 못해요 이거를. 이래서 명장이 됐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디테일에 있는 거지. 우리은행 선수들이 계속 그 얘기 하는데 그거 싹 무시하죠. 왜? 자기는 그 디테일 공부하기 싫거든. 귀찮거든. 위성구가 제일 트렌디한 감독이에요. 제일 공부 많이 하니까. 지들은 그거 공부하기 싫으니까 훈련 양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자들이고 관계자들이고 다 공부하기 싫거든. 그런데 우리은행이 이기니까 뭐 재미없다고 딴지를 걸지 않나. 우리은행이 뭐 스타성 있는 팀이 아니어서 뭐 솔직히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신한 왕조 때만큼 스타성은 없었어요 사실. 나 이 정도는 인정하는데 아니 그 챔피언에 대한 축하가 어디 갔냐고. NBA 작전 타임 유명한 거 있죠. 끝나면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해라. 저들은 우리를 정당하게 하겠다. 챔피언으로 인정해야 된다. 어디 갔냐고 이거. 그 딴지 걸기 바빠. 그리고 박지수가 나오니까 박지수한테 딴지를 못 걸어가지고 이게 농구계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 당연히 될 것도 안 되는 게 정상이지.